거울 앞에 서서 문득 발바닥을 내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매끄럽던 발 뒤꿈치가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있고 발가락 마디마디에는 낯선 굳은 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어도 예전만큼 그 감촉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손끝으로 꾹 눌러보아도 둔한 느낌만 돌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몸이 낡아가고 있구나. 감각마저 무뎌지고 있구나.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그 생각은 발끝에서 시작해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 한복판까지 스며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양말 속에 발을 서둘러 숨기고 여름에도 샌들을 꺼내지 못하고 발을 만지는 손길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발바닥을 쓰다듬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이런 발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발톱을 다듬어주던 손주 앞에서 슬며시 발을 접어넣던 순간 목욕탕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의 매끈한 발과 자신의 발을 무심코 비교하게 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조차 쓰지 않던 발바닥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양말을 벗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걸을 때 예전만큼 바닥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아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까봐 은근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몸이 낡아버렸다는 신호로만 느껴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먼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딱딱해진 발바닥, 그 무뎌진 감각이 정말 몸이 고장났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 발이 지나온 수십 년의 시간이 남긴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어떤 흔적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발바닥 가장 깊은 지점, 용천혈에서부터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거울 속 그 발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을 씻을 때마다 마주하는 그 감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끝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면 매끄러운 살결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두꺼워진 살갗 아래로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발 뒤꿈치는 마치 마른 흙처럼 갈라지고 발가락 밑동은 단단한 각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발톱을 깎으려 몸을 굽힐 때마다 이 발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숙여보니 낯선 발이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마주하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낡아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의 발과 지금의 발을 나란히 떠올려보면 그 차이가 마치 몸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시장에서 신발을 고를 때도 발볼이 넓어지고 굳은 살이 도드라진 발을 남들이 볼까 조심스러워 서둘러 신발을 신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름이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신었던 샌들을 이제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발등을 가려주는 신발만 찾게 됩니다.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도 관리사의 손끝에 닿는 자신의 발이 부끄러워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시선을 돌리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화장품 광고 속에는 늘 매끈하고 부드러운 발만 등장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무심코 볼 때마다 자신의 발이 그 기준에서 한참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면 속 발은 평생 밭일을 하지도 하루 종일 서서 손주를 돌보지도 시장 바닥을 수천 번 오가지도 않은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과 그 발은 애초에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발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일 자체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비교였을지도 모릅니다. 감각이 둔해졌다는 사실도 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예전에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와도 금방 알아챘는데 지금은 발바닥에 무언가 닿아도 그 느낌이 흐릿하게만 전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글 때도 예전만큼 선명하게 온도가 느껴지지 않고 차가운 바닥을 밟을 때도 그 서늘함이 예전처럼 온몸을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발바닥이 계단 끝을 정확히 느끼지 못해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이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쳐지면서 마음속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혹시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발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상담받아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발이 무뎌졌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실 문을 나서는 경험은 그 자체로 서글픕니다. 몸에 대해 스스로 정직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현대과학은 피부 속 감각을 받아들이는 작은 수용체들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우리 피부, 특히 손과 발의 피부에는 촉각과 압력, 진동을 감지하는 미세한 수용체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똑같은 밀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남아있는 수용체들의 반응 속도 또한 조금씩 느려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끝과 발바닥처럼 오랜 세월 자극에 노출되어 온 부위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겪어가는 생리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악기의 현이 처음보다 조금 덜 예민하게 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악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 소리를 내어온 흔적일 뿐입니다. 이 변화가 유독 발과 손에서 먼저 눈에 띄는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팔의 피부와 달리 발바닥은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많은 자극과 마찰을 견뎌온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자극에 노출된 부위일수록 그 위를 덮고 있는 감각 수용체와 표피의 변화도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니 발바닥의 감각이 손끝이나 팔의 감각보다 먼저 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신발 속에 갇혀 체중 전체를 받아내는 자리와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한 자리가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발바닥이 평생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정도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다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감각 저하를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자연스러운 노화의 흐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보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발바닥 피부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각질층을 가진 부위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과 함께 하루 종일 압력과 마찰을 가장 많이 받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걷고, 서고, 뛰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동안 발바닥은 온몸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며 그 압력에 적응해왔습니다. 피부는 반복되는 압력과 마찰에 대응해 각질을 두껍게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의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굳은 살은 피부가 반복된 자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두껍게 감싸며 버텨온 결과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땅을 딛고 걸어온 발이라면 그 발바닥에 이런 보호막이 두툼하게 자리 잡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굳은 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정교한 몸의 대응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반복해서 눌리고 문질러지는 자극을 받으면 그 부위의 세포 증식 속도를 서서히 높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분의 각질 세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두꺼운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손상이 아니라 정확히 자극이 가해지는 부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피부과학에서는 이러한 두꺼워짐을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보호 반응의 하나로 이해합니다. 발바닥 중에서도 유독 발 뒤꿈치와 앞쪽 볼록한 부위에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는 이유도 바로 그 자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가장 많은 체중을 받아내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리를 가장 정성껏 보호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는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어떤 도구를 쥐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자리 잡은 위치와 두께 또한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걷고 서왔는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각 수용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발바닥 각질의 보호적인 두꺼워짐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발은 고장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몸 전체를 떠받쳐온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몸의 무게를 받아냈습니다. 학교를 오가던 길, 자녀를 업고 걷던 밤길, 시장을 오가던 수천 번의 걸음, 명절이면 부엌에 서서 몇 시간이고 버티던 그 시간까지 모두 이 발바닥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터에서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던 시간, 아이가 아플 때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밤, 부모님을 배웅하러 기차역까지 걷던 길까지 여러분의 발은 그 모든 순간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양의 오래된 지혜 한 자락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자리를 용천혈이라 부르며 특별하게 여겨왔습니다. 용천이라는 이름은 샘물이 솟아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옛사람들은 이 자리를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기운이 고이는 자리라는 은유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몸을 이해해온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오래된 은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있습니다. 발바닥이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기는 자리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딱딱해진 발바닥을 그저 낡음의 증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무언가가 담긴 자리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이 왜 하필 발바닥 앞쪽, 몸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지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조용히 감춰진 자리를 평생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온몸을 바쳐온 자리에 대한 오래된 존경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몸의 다른 변화 앞에서는 곧잘 너그러워지곤 합니다. 흰머리를 보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라 여기고 눈가의 잔주름을 보면 많이 웃었던 날들의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발바닥의 변화 앞에서는 그런 너그러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발은 늘 신발과 양말 속에 감춰져 있어 스스로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갑자기 마주했을 때 더 낯설고 그 낯섦은 종종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발바닥이야말로 평생 가장 조용히, 가장 성실하게 일해온 자리입니다. 얼굴처럼 거울에 자주 비치지도 않고 손처럼 남들에게 자주 보이지도 않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온몸을 바쳐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발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끄러움으로 감추고 싶었던 발이 이제는 조용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발로 바뀌어 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발이 견뎌낸 것은 단지 물리적인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버텨내며 서 있던 시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 방 안을 서성이던 걸음,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던 순간까지 여러분의 발은 삶의 모든 감정의 순간에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발을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의 발을 부끄러워하도록 익혀온 마음의 습관은 하루 이틀의 다짐만으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순간 아주 작은 틈 하나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발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단단함, 양말의 감촉, 혹은 맨발이라면 공기의 서늘함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발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각이 어렴풋하게 느껴진다면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나를 지탱해 주어 고맙다고 조용히 인사를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발바닥을 이렇게 다시 바라보는 몇 분의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 밤 발을 씻고 로션을 바르는 그 짧은 순간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씻어내야 할 부위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자리로 말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 마음을 붙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 댓글창에 별표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다는 조용한 증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작은 확인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손에는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남고 얼굴에는 웃고 울었던 표정의 결이 새겨집니다. 발바닥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늘 신발과 양말 속에 감춰져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읽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발을 씻으실 때 잠시 시선을 내려 그 굳은 살과 거친 살결을 한 번쯤 가만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낡음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계절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 발바닥에 새겨진 시간을 어떻게 매일 저녁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래된 굳은 살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 매일 저녁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준비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에 닿았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오일이나 로션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집에 있는 식용유를 소량 덜어 손바닥 사이에서 살짝 비벼 데워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씻은 발이 아직 촉촉할 때 이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온기를 만들어주세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고 부드러운 음악이나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 시간을 맞이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마음을 어지럽히던 걱정들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오직 발과 손이 만나는 이 짧은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쪽 발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살짝 오므렸을 때 가장 깊게 들어가는 자리를 찾아주세요. 그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지점을 찾았다면 세게 누르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의 어깨를 다독이듯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줍니다. 열을 세는 동안 천천히 누르고 다시 열을 세는 동안 천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대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 전체로 발바닥 전체를 감싸쥐고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문질러 줍니다. 이 동작을 한쪽 발에 2분 정도, 반대쪽 발에도 같은 시간을 들여 정성껏 반복해 주세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살짝 잡고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운 부위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부드럽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야말로 오늘 가장 많이 고생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길게 잡아도 10분 남짓입니다. 텔레비전을 잠시 끄고 휴대전화도 잠깐 내려놓고 오직 이 10분만큼은 온전히 발을 위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발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다정하게 만져본 적이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만 이 시간을 이어가다 보면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기다려지는 순간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이완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된 마음까지도 함께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몸 전체와 이어진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복잡한 이론을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매일 밤 이 짧은 시간이 주는 편안함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손끝에 힘을 주실 때는 아프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힘의 세기는 늘 편안하고 기분 좋은 정도, 스스로 시원하다 하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등 쪽도 잊지 말고 함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발등 위쪽에서 발목 방향으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천천히 쓸어 올려주면 하루 종일 서 있느라 쌓인 무거운 느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목 주변을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동작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치 오래 보지 못한 손주의 손을 어루만지듯 다정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손길에 한 가지를 더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어루만지는 동안 마음속으로든 아주 작은 목소리로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데리고 다녀주어 고마워. 평생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어 고마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사를 며칠 반복하다 보면 손끝에 닿는 그 거친 감촉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의 살결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밤에는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발을 어루만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발을 무릎 위에 잠시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있습니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저 발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발이 나를 위해 애써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매일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조차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숙제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편안하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잠깐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짧은 의식 하나를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잠에서 깨어 바로 몸을 일으키기 전 이불 속에서 두 발을 가볍게 맞대어 발바닥끼리 서로 문질러 보세요. 10초에서 20초 정도 발바닥에 온기가 살짝 도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침대에서 내려와 첫걸음을 내딛기 전 잠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그 감촉에 의식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발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여는 짧은 순간이 발을 대하는 마음 전체를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바쁜 아침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굳이 침대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몇 초, 발바닥이 처음 바닥에 닿는 그 순간에만 잠시 마음을 두어도 충분합니다. 차갑거나 서늘한 바닥의 감촉, 혹은 카펫이나 슬리퍼의 부드러움, 그 무엇이든 지금 발이 느끼고 있는 것에 짧게라도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발을 그저 무심히 지나치던 습관이 조금씩 발을 알아차리는 습관으로 바뀌어 갑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자녀들과 달리 이제는 스스로의 속도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을 것입니다. 그 여유로운 아침 시간 안에 발을 위한 이 짧은 순간을 슬며시 끼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시간의 느낌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겨울에는 차가워진 발을 오일로 데우며 온기를 되찾는 느낌이 유독 반갑게 다가오고, 여름에는 하루 종일 맨발이나 슬리퍼로 고생한 발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매일 밤 이 짧은 의식을 이어가다 보면 발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몸 전체를 대하는 태도까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발바닥의 굳은 살과 무뎌진 감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오래된 이미지 하나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거센 파도를 맞으며 먼 바다를 오간 낡은 배 한 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의 밑판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두꺼워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파도와 부딪히고 암초에 스치고 소금기 가득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그 밑판은 조금씩 두께를 더해왔습니다. 만약 그 배의 밑판이 처음 그대로 얇았다면 그 배는 이미 오래전에 파도에 부서져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두꺼워진 밑판이야말로 그 배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배를 만든 사람도 처음에는 그 밑판이 이렇게 두꺼워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파도와 세월만이 그 배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두께가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낡아 보이는 그 두꺼운 밑판은 사실 그 배가 살아남아온 힘, 지금도 여전히 물 위에 안전하게 떠있게 해주는 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꺼워진 굳은 살은 그 발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실어온 힘입니다. 만약 그 굳은 살이 없었다면 지난 수십 년의 걸음 속에서 발바닥은 훨씬 더 자주 상처 입고 갈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고 서 있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 두꺼워진 발바닥이었습니다. 무뎌진 감각 또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생 쉼 없이 자극을 받아들여온 몸이 이제는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기로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몸이 여러분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온 끝에 스스로에게 허락한 작은 쉼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은유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몸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이미지가 작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꺼워진 밑판을 가진 배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듯이 두꺼워진 발바닥을 가진 여러분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께만큼, 그 무뎌진 만큼 여러분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단단하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배의 이미지를 마음 한편에 담아두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첫걸음을 떼던 순간부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발은 단 하루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균형을 잡아주었고 힘든 고비마다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오랜 동행에 비하면 하루 10분의 다정한 손길은 결코 과분한 보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에도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오신 어머니들의 발입니다. 그 발은 화려하지도 매끈하지도 않지만 한 가정을 지탱해온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등굣길을 배웅하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발은 단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다음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발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발을 씻기실 때마다 부끄러움 대신 존경의 마음이 먼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숨기고 감추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조용히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여러분 삶의 한 장입니다. 평생 남편의 발, 자식의 발, 부모님의 발은 정성껏 씻겨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발은 그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살피는 데는 익숙해도 자신의 몸에 이렇게 다정한 시간을 내어주는 일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낯섦이 조금이라도 익숙함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건네지 못했던 다정함이 뒤늦게 도착한 눈물일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의 발이 편안한지를 먼저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발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넬 겨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순서를 잠시 바꾸어 여러분 자신의 발에게 가장 먼저 다정함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약속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 사는 자녀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듯 저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인사를 건네고 싶을 뿐입니다. 매일 찾아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무거운 어느 밤 잠시 들러 함께 숨을 고르고 가셔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스로를 돌보는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바쁜 하루 중에 이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모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날은 오일을 바르는 것도 있고 그냥 잠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실천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향한 마음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제 하지 못했다고 오늘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발에게 다정한 손길을 건네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몇 달 뒤에는 발을 대하는 마음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가끔 이 자리에 다시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눈 감각의 둔화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의 흐름 안에 있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발의 감각이 뚝 끊기듯 사라지거나 저림과 무감각이 발에서 시작해 다리 위쪽으로 점점 넓게 퍼져나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당뇨병을 비롯한 말초신경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그런 급격하고 이상한 변화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넘기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는 편안히 흘려보내도 되는 것이 있고 꼭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그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지 모든 변화를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밤 발을 씻고 나서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발을 가만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굳은 살 하나, 거친 살결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발과 함께 조금 더 다정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바닥을 한번 가만히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살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헌신의 흔적이며 무뎌진 감각은 상실이 아니라 오랜 수고 끝에 찾아온 작은 휴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오늘도 여러분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발을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로 남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